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끼고 계신 이 감정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겪는 감정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삶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행동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꾼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감각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극심한 무기력에 빠졌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를 맡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느끼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각.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려동물이 부담스럽다면 식물도 충분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이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일부러 불편한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함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편안한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것만 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둔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낯설고 어색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도예를 해보셔도 좋고 글씨를 써보셔도 좋고 춤을 배워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실수도 많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곡을 끝까지 연주하고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사진을 꺼내 보시고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녹음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생각보다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절대로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젊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가르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서로 배우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를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쌓이면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 크게 웃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교실이나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함께 호흡을 맞추고 소리를 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립니다. 여섯 번째, 역할을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자신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역할은 직업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 번째, 일부러 새로운 경험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반복은 편하지만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에 들어가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 보는 메뉴, 새로운 공간, 낯선 경험, 이 모든 것이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